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우리 사회의 올로인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통일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장관은 국립북한인권센터를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북한인권 알리기 핵심 허브로 조성하고 세계 각지의 인권 박물관과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 설계, 안전, 전시, 운영 관련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는 센터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6년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낯선 경제체제, 사회제도의 차이로 인해 탈북민은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제적 자립과 창업을 돕는 착한 기업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김성희 대표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성공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제가 오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술 사업으로 정착하신 우리 김성희 대표님과 함께 탈북민들의 취업 이야기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자, 우리 통일운동가 박아람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께서 공장에 다녀오셨어요. 야, 여기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가 술을 조금 있다가 야, 아니 처음 느껴본 냄새예요. 이런 냄새 맡아보고 이거는 강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독특해요. 술 마시기 좋은 날인데 방송 끝나고 네, 창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술과 관련된 사업을 창업하는 과정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니 뭐 업종 정한다고 똑똑하면 나는 벌써 재벌 회장님 될게. 예, 막막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엄청 막막했고요. 낮에는 회사 근무하고 저녁에는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밤에는 또 그 4년을 공부했습니다. 준비를 오래 하셨군요. 예. 술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한 다음에는 주에 2번씩 방배동에 있는 한국가양주연구소에 저녁에 5시에 퇴근하면 바로 와서 7시부터 수업을 하고 10시에 끝나면 집에 내려와서 다음날 출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그때 우리 제사술이 전통주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돈도 없지만 돈보다 더 큰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막 그런 자신감이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김성희 대표님이 굉장히 선천적으로 긍정적이셔요. 왜냐하면 창업은 취업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잘 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하면 완전히 그냥 근데 그 과정에서도 뿌듯함도 느끼고 그죠? 네. 좋은 분 만나다 감사하는 게 저는 되게 숙연해지는데요. 제 방법이 다른 거 없었어요. 일단 제가 가진 자금이나 내가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터놨어요.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건 얼마입니다. 전에 아예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잘 되면 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어르신이 흔쾌히 신축 건물을 저한테 임대해 주셨고 임대료랑 이런 것도 아니 그 어르신 저도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 친아빠처럼 항상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모시고 있고 지금도 그렇죠. 자금력이나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은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데서 또 창업 지원금을 줘가지고 창업을 일단 해놓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진 돈이 얼마 없으니까 다 제 손으로 했어요. 에폭시 작업, 칸막이 시공 다 제 손으로 했습니다. 배워가면서 북에서 살던 거에 비하면 그것도 또 다 힘든 게 아니었어요. 매일을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거니까
아, 힘들어도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열심히 해서 첫 제품이 나왔는데 아까처럼 어떤 분이 제 앞에서 확 뱉었지만 아 그래 이렇게 뱉을 정도로 놀라운 술이면 내가 끝까지 해보자 했는데 마침 또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돈이 제품이 막 판매돼야만이 고정비가 지출이 근데 되겠는데 코로나 때 술 많이 마셨는데, 저희. 그때 홍보가 안 돼서 이게 모르는 신제품이니까.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칼을 뽑았는데 물에도 썰어야 돼서 학교 급식 알바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아, 나 학교 급식으로 술 넣으셨다는 줄 알았어. 안 돼요. 알바를. 네, 알바로. 그 다음에는 또 그때 당시 당일 배송 그렇죠. 그게 나올 때거든요. 그걸 또 택배를 하고 또 하나는 읍사무소에 가서 사무보조 알바를 하고 야. 그 다음에는 또 이웃에 일손이 부족하다면 가서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고정비를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저는 한 5잡까지는 별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수. 네. 야, 술이라는 게 만들었다고 누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팔로도 뚫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홍보하는 거요. 탈북민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래요? 자기 PR을 잘 못해요, 사실은. 술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래처를 찾아야 되는데 시골은 처음에 가서 뭔가를 하면 가만 지켜보고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쟤 어떡하나 보자. 텃세가 또 있고. 예. 누구도 나한테 말도 안 걸고. 근데 그거 이겨내는 방법이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럼 뭐든지 진심으로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그다음에 우리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가나 일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시골은 다 어르신들 혼자 농사지어요. 근데 내가 막 가서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해도 뭔 소용이 있어요. 일이 힘든데. 토요일이면 꼭꼭 가서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한 1년 정도 거의 되니까 생수를 하나 사다 놓으시고 제가 일하는 자리에다가 그다음에 설립 음료수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분들이 제 술을 마셔보시고 아, 자녀분들에게 야, 쟤 저렇게 고생하더라. 좀 팔아줘라. 한 10병 사줘? 근데 그 10병만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분들은 또 네. 거기 그런 술이 있더라. 먹어보고 괜찮으면 사 하다라니까 거래처가 생긴 거예요. 그 거래처는 그렇게 제 마음으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홍보였어요. 홍보 어떻게 해요? 제품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걸 아니, 어떻게 이거- 할지 이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제가 지금 이거 로고도 그렇고 디자인도 만들어야 되고 네. 세상에 예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예쁜 걸 저 혼자서는 못하고 또 그런 걸 해주는 업체를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남북 하나재단이나 그다음에 아산상의 더 브릿지라는 이렇게 탈북민 창업가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홍보라든가 마케팅 방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 디자인인가 이런 데서 전문가들과 연결을 맺어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작은 도움이 필요하면 그걸 그때 몰랐었거든요. 자금적으로 급할 때는 먼저 제가 받아요. 근데 제가 받아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받은 자금만큼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더브릿지를 통해서 아까처럼 후원을 하는 거죠. 저희 제품을 더브릿지에서 판매도 해주고 홍보도 그렇겠네요. 해주는데 팔아줬는데 기부금을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우리 딸도 예. 그거 제가 기부 협약한 그걸 보여주니까 역시 엄마는 멋져. 야, 엄마의 원동력이 된 딸. 통일운동가니까 많은 분들 만나는데 좀 궁금한 게 탈북민들이 창업하는 분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청년 창업가 분들도 이제 보기도 했는데 막 정말 대표님처럼 이제 북한 음식을 또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친구들도 봤고 아니면은 또 남한에도 사실 그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그 남북의 어떤 이런 음주 문화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또 뭐 어떤 게 다른가요? 일단 남쪽은 부드러운 술, 서서히 가벼운 술로 오래도록 취하고 네. 2차, 3차 밤새며 즐기는 노래방 문화라면, 가야죠, 예. 일단. 북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술로 빨리 취하고 빨리 깨고 그다음에 다음 일을 하는 노래방까지 길게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술을 간단하게 남북의 술을 평가할 때 여기는 가벼운 술, 북쪽은 무거운 술이에요. 한 몇 잔 마시면 취해요. 정신을 잃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 취해서 막 기분 좋아서 그다음엔 그 자리에서 막 서로 이렇게 활기차게 말하고
뭐 그쪽은 노래방까지 없으니까 예. 젓가락으로 상을 두드리며 지금 딴따단 하고 그러느라면 한 3곡 정도 부르면 깨요. 그다음에 털고 일어나서 일하자. 잔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 진짜 너무 강한데, 이거 향수 아닌가요? 향수? 향수 아닌가요? 자, 술에 대한 남다른 철학도 혹시 있으십니까? 저 궁금한 게,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 전통을 지켜서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이태리 음식도 한국 오면 바뀌잖아요. 한국식으로. 제가 술을 빚을 때 초기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멘토링을 해주신 게 파는 것은 여기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뭔가를 여튼 희석하든 더 술을 낮추던 해서 많이 파는 게 장땡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북쪽의 술은 술 자체가 아까처럼 반주 문화고 약이 되는 술을 원해요. 북쪽은 밥상 자체를 약으로 봐요. 그냥 취하자고 먹는 것보다 저는 앞으로도 현재 지금 제가 항상 생각하고 만드는 술은 내 몸에 이익이 되는 약이 되는 술을 만드는 걸 저는 철칙으로 봅니다. 자, 많은 탈북민들 또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저는 탈북민들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경쟁 상대를 올바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탈북민이 창업을 할 때 경쟁해야 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과연 모든 걸 이겨내고 끝까지 성공회로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를 나 자신을 자꾸 경계하고 다지보고 그다음에 초지일관인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민들도 물론 힘들어요. 창업하는 게. 어느 날 저도 코로나 때 보니까 제가 막 새벽에 알바 왔다 갔다 할 때 그 가게 환이랑 잔뜩 있던 가게가 어느 날은 또 폐업이 되어 있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많던 적던을 떠나서 내가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김성희 대표님과 2회에 걸쳐서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엄마는 위대하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을 생각하고 지레 막 겁먹고 포기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굉장히 보통 긍정의 힘 갖고는 되지 않구나. 우리 아람 씨도 참 남 얘기 같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 진짜 그 창업하신 대표님을 뵈서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인생은 너무, 무엇인가. 네, 너무 존경스럽고 오늘부터 네. 다시 열심히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광고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탈북민이 만든 술을 통일담담회에서 광고해드리지 않는다면 저희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통일담담이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가슴 뭉클한 느낌을 받아서 저 역시도 진행자로서 오늘 너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담담. 자신의 남한 정착 경험을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탈북민과 관객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는데요. 오진아 감독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10번째 봄을 연출한 오진하입니다. 북에서 살 때 10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제대돼서 또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제와 사상과 사회와 문화를 알게 되고 뭔가 깨우치게 되고 뭔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게 된 나를 변화시킨 게 또 10년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뮤지컬 감독으로 데뷔된 게 또 10년 만이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된 것도 또 10년 만이고 그래서 다 10년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평양에서 60년대 중반에 태어났어요. 저는 군 생활 10년 동안에 그때부터 그 연극, 음악, 뮤지컬, 콘서트 이런 연출을 했습니다. 민족과 운명 2부까지 나왔을 때예요. 민족과 운명이라는 거는 북한 영화 역사상 대작으로 평되고 그다음에 그 영화의 진두 지휘자가 김정일이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너무 단점이 많이 보여서 제가 그걸 조목조목 영화대학에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운명을 완전히 벼락으로 치고서 내리 떨구는 그런 사건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쌓이더라고요. 쌓이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리 보여요.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 아니라 하나의 선전이라는 그 결론이 도달하고 하고 자꾸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 과정에 북한에서 창작 이건 사실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가졌습니다. 저는 모든 작품에 어머니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자식이 만나게 합니다.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그 엄마에 대한 그게 막 한이 맺혔는데 정확히 2000년에 어머니한테 식사 한 끼 해드리고 북한을 벗어났어요. 그때 2000년에 헤어진 엄마를 아직까지 지금 모릅니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지금 뭐 90이 거의 됐는데 그게 생전 가능할까? 북한에서?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게 많이 가슴에 지금 맺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어머니라는 걸 자꾸 등장시키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북에서 온 친구들이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잘 안정적인 그런 전문 분야에서 사업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작예술 부분에 도전을 힘들어해요. 제가 북한 출신 연기자 희망한다. 또는 무슨 작가를 희망한다. 극작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의 경험을 많이 알려주고 좀 길도 좀 터주면서 좀 도전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